네,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30일 올해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 방송을 좀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시라고 뭐 새로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새로 들어오셔서 이제 주식의 쓴맛을 본 분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나름대로 잘 적응하셔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많이 올라갔고 이제 종합지수는 올라갔지만 사실적으로 개인들이 그렇게 뭐 많은 수익을 낸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전 정도만 현재도 해도 그렇게 뭐 못한 건 아닌데 이제 다가오는 개별주 상승장이 단발적으로 일어났지만 솔직히 말하면 개인들이 좋아하는 이 개별주들은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다음 달 또 다다음 달로. 그래서 이제 생각보다 이게 좀 빨리 올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넘기는 그런 좀 상황이죠. 그러니까 2월 된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간단하게 해서도 뭐 미래 ING 같은 경우도 신사업에 대한 거를 연말까지는 발표를 한다고 그랬는데 또 은근슬쩍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고. 개별주들은 이렇게 넘긴다고 그냥. 뭐 그렇다고 그걸 공시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개미들이 타이밍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냥 뭐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 이렇게 대충 그 기사나 이런 거를 여태까지 몰아왔을 때 올 연말쯤에는 뭔가 모 회사인 그 NK물산인가요? NK물산과 뭔가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게 연말까지 나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또 2월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뭔가 사업을 한다고 얘기하고 기사화가 됐으면 그걸 이제 지키려고 그러죠. 약속이니까. 그렇죠? 주주하고도 지켜야 되는데 이 뭐야 거의 이 개인 개별 주식 개인 회사 같은 이런 좀 약간은 좀 주식 장사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주식 장사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양아치 회사들이죠. 네. 이런 주식 장사를 하는 좀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들이 뭔가 여러 가지 그 자금 조달부터 뭔가 수급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안 맞았을 때는 그냥 2월이야 2월. 그러면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기다리다가 정리하고 나가는 거죠. 2월이 되면 주가는 또 이렇게 슬슬 빠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노리는 것도 있어요. 지치게 하자. 지치게 하자. 네, 그런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걸 오래 하다 보면 이날까지 하겠다고 기사에 분명히 이제 못을 박았어요. 또 한 번 연기했어요. 그럼 이날까지 하겠다고 또 그래놓고 또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이 되게 많아. 또 이렇게 연기해. 그래서 여기에 마탱이가 가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적어도 한 번 안 지켰으면 두 번째는 지키겠지 하는데 두 번째도 그냥 자연스럽게 깨버리는 회사가 많아요. 간단한 핑계 대면서. 그래서 이게 많게는 뭐 네다섯 번까지도 계속 한 달씩 연기시키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은 좀 유들리 있게 약간 여유를 두고 해야지만 본인이 스트레스를 덜 받습니다.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JP 모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시기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현재 이제 5거래일이 남아있어요. 5거래일. 그래서 생각보다 만약에 그 전에 뭔가 조금씩 시세를 준다면 어 되게 좀 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들이 좀 잘 가는 거는 웬만하면 마이너스가 안 나오고 계속 플러스로 갈 확률이 있죠. 그럼 이제 그 주식들 제가 얘기했던 주식 중에서 또 6개를 한번 뽑았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들 중에서 또 골라서 아마 하면은 그래도 좀 이득을 어느 정도 수익을 거둘 것 같고요. 물론 출발은 다 했습니다. 그럼 한번 그런 주식들을 볼게요. 먼저 이어플로우가 있죠. 이어플로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여기서 요런 식으로 한번 탔다가 또 롤링했다가 또 요렇게 탔죠. 그리고 또 좀 이렇게 오일선 붙으려고 그러다가 또 갈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 이 기울기가 이제 뭐 이 기울기로 되면서 어차피 거래일이 이제 5거래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 기술 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된다면 조금 급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예, 급하게 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먼저 빠지면은 수요일, 목요일이나 뭐 금요일까지 이때쯤에 빠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뭔가 좀 계약이 이루어질 것 같다, 이제 분위기가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도 뭐 조금은 낫것 같고, 그 이후에 움직임을 봐주는 것도 괜찮죠. 예, 그렇지만 어쨌든 깔끔한 거는 금요일 전에, 되기 전에, 빠르면 수요일부터 목요일 때부터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2호 플로어 같은 경우 차트가 지금 그래서 뭔가 굉장히 시세를 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어차피 5일 안에 뭐 좀 어느 정도 올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2호 플로우는 그 워러블 그러니까 착용하는 그 뭐죠? 인슐린 공급기 뭐 그런 거에 대한 거죠. 그래서 이 의료기 회사입니다. 예, 근데 그게 뭔가 좀 여기서 뭔가 좀 계약이나 뭔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초대를 받은 거 보면요. 예, 이오플로우였습니다. 네, 그 다음에 SCM 생명과학 있습니다. 세포 치료제 후보물질 기술 이전을 추진 중입니다. 예, 세포 치료제. 여기 이제 아토피 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인데, 요것도 기술 이전을 이제 한번 여기서 얘기를 하려고 봅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뭐 주봉상에는 이제 이런 수렴이 좀 됐는데 다음 주에 과연 어떻게 될지 다음 주도 5일선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찍고 이렇게 큰 슈팅이 나올지를 한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봉을 봐도 엄밀히 따지면 이런 식으로 좀 수렴하는 분위기가 있네요. 수렴하는 분위기가. 그러면 얘네들이 원하는 거는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거의 뭐 금요일쯤,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뭔가 방향성을 정할 확률이 높겠죠. 그 대충 이 수렴하는 부분을 보니까 옆으로 밀면서 이렇게 수렴을 하는데 진동폭이 이제 좀 작아지죠, 계속. 네, 이렇게 작아지다가 이제 여기서 뭔가 이 방향성 밑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위로 갈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SCM 생명과학은 이렇게 만약에 수렴을 해간다면 매수 기회가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뭐 이때쯤 사도 되고 뭐 금요일날 사도 되고 어쨌든 뒤로 갈수록 매수 기회가 나올 수 있겠죠. 예, SCM 생명과학은 또 패턴이 좀 다릅니다. 잘 연구해 보십시오. 예, SCM 생명과학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타바이오가 있습니다. 앞타바이오. 예,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제 APX-U에 대한 기술 이전을 이제 그러니까 평가 계약을 했죠. 평가 계약. 그러니까 기술 이전에 대한 게 진행이 될 확률이 높겠죠. 앞타바이오. 시총도 500억대로 아직은 중형 뭐 그런 회사죠.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다 준비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봉상에는 다음 주에 어, 다음 주에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렇게. 대충 뭐 이런 기울기로 뭐 이렇게. 하여튼 주봉상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앞타바이오는 좀 상승을 많이 하겠죠. 그러니까 이 약간 좀 다르죠? 다른 주식들이랑 보시면 이렇게 갔다가 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기울기를 계속 뭔가 세우죠, 기울기를. 그죠? 기울기를 세우잖아요. 그 앞타바이오는 이제
이 구간만 남은 거죠, 이 구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가 얘기했을 때 이제 이때 들어갔으면 괜찮았죠. 그죠? 훨씬 더 안전하죠. 이제 떨어질 수 있는 부분도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해야죠. 만약에 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어요.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상방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죠. 상방으로. 예. 앞타봐요. 잘 보세요. 만약에 상방으로 갈 것 같으면 이 구간에 이제 배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초보들은 하지 마시고 조금 약간 추세가 만약에 이상하다 싶으면 그래도 적절히 손절을 할 수 있는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절. 이런 것도 못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건들면은 힘듭니다. 예. 손절의 기준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타바이오였습니다. 예, 고바이오랩이 있죠.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1,800억 기술 이전을 한 게 있네요. 고바이오랩은. 근데 고바이오랩은 6천억 정도 시총이 되는데 의외로 또 고바이오랩이 잘 가고 있어요. 조금. 그죠? 그 전까진 좀 별로였는데 이틀 동안 잘 갔죠. 제가 이제 이날 소개를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부분들이죠. 이제 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잠깐 이렇게 이제 각도를 다시 키우고 있죠. 네. 고바이오랩도 뭔가 힘이 응축되고 있잖아요. 응축되고 있죠. 응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조금 괜찮은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고바이오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얼라인드죠. 얼라인드는 지금 제가 소개한 다음부터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차트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근데 이것도 이제 롤링을, 주봉상 보시면 이렇게 롤링을 참 잘 해놨죠. 거의 뭐 수렴 구간으로 봐도 될 정도로 롤링을 아주, 뭐랄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꼭대기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잘 해놨죠? 잘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얼라인드도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네? 일봉을 보시면은 그 아침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뭔가 가격 조정이 한번 있고 이제 이렇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은 끝나고 기간 조정을 줬는데 또 가격 조정을 또 줬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골을 만들고 있죠. 골을 메우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골을 메우다가 또 이렇게 맞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자유입니다. 근데 어쨌든 골을 막고 있죠. 골을 막은 후에 뭔가 이제 이런 식으로 뭔가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뭐가 있죠? 시간이 많지가 않죠.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그냥 골을 뭐 이런 식으로 잠깐 조정 주고 이렇게 메꿀 수도 있겠죠. 예. 얼라인드 같은 경우는 자동 세포 카운팅 그 기술이 뭐 3천억 정도의 기술 이전이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얼라인드는 이제 시총이 작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 들어온다면 대박이죠. 예. 얼라인드. 예. 얼라인드 이 구간을 만든 이유가 있겠죠. 이거는 이제 엄밀히 조정이에요, 조정. 이렇게 심한 조정을 준 이유가 있겠죠. 얼라인드도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좋게 보는 게 얼라인드하고 그다음 또 하나 보죠. 이 바이오 리더스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바이오 리더스는 제가 그때도 계속 강조하지만 일봉, 주봉, 월봉을 보시면 딴 거 없어요. 그때도 계속 이것만 긋죠. 이것만 제가.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뭐 이제 약간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있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이 롤링 부분을 좀 이해하시면 네? 이 롤링 부분이 굉장히 그 심한 거죠. 네, 쥐날 정도로 심하게 롤링을 했어요. 롤링. 눌렀다는 얘기죠.
거의 손절을 하거나 이 사람들은 마음이 엄청 황폐해있죠. 멘탈이 깨졌다고 봐야죠. 이렇게 롤링이 잘 된 주식은 이렇게 갈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그죠? 네. 그리고 신약 플랫폼인 추마맥스, 뮤코맥스 기술을 활용한 연구 및 인상 프로그램이 라이센싱. 그래서 이 라이센싱 관련해서 우수의 제약사들과 미팅이 확정됐다잖아요. 미팅이. 예? 아주 바이오리더스가 좀 그렇습니다. 시총 역시도 1730억에 현재 좀 올랐지만. 그래서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제가 추천을 한 날이 이틀 전이죠. 예, 그러니까 일봉으로 보시면 자, 제가 추천을 한 날이 이날이에요. 이날. 보이죠? 파란 날, 이날 추천을 했는데 그 다음날 급등 한번 하고 또 그 꼬리 부분을 채웠죠. 오늘. 그리고 이제 요거를 타고 가겠죠. 요거를 타고. 시간이 없어서 지금 막 올려야 돼. 바이오리더스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권이라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어떻게 나도 우연히 이렇게 맥점을 딱 잡았어. 요 날이 맥점이죠. 가장 저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턴을 하죠. 그죠? 뭐 대충 이런 식으로 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기서 산다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살만한 주식은 이 바이오 리더스하고 얼라인드. 그 다음에 뭐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 그 다음에 고바이오랩도 괜찮네요. 고바이오랩도. 앞타바이오하고 고바이오랩. 고바이오랩. 그리고 SCM 생명과학도 괜찮은데, 좀 가격적으로 좀 그렇고. 그러니까 위로 쫓아가는 걸 좋아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잘 탈 수 있다. 이런 분들은, 이오플로우나 SCM 생명과학, 또 뭐 앞타바이오 이런 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좀 바닥권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간다, 안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바이오리더스하고 얼라인드, 뭐 이런 거. 네? 이제 6개로 압축됐어요, 저는. 여기서, 더 압축된다면, 그죠? 앞타바이오, 얼라인드, 바이오리더스 특히. 이렇게 또 압축이 되네요. 어쨌든 닫기는 있어요. 닫기는 있고, 조금 그래도 가격적으로 좀 롤링이 잘 된 주식을 들어가시라 이거지. 거의 다 물려있는 주식이거든요. 그런 주식은. 그래서 JP모건 요번에는 뭐 한 요 6종목 안에서 뭔가 나름대로 고르시면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날 빨리 마인드를 정해야 돼. 예? 그렇죠? 이제 이게 다 퍼져갖고 월요일부터 수급이 막 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들어갔어요. 늦어도. 예. 좀 늦었죠? 그래도 아직까지 기회는 있는 것 같아요.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세를 준 주식 중에 조금 두드러진 테마가 이 시스템 반도체예요. 이 시스템 반도체 테마인데 넷펙스하고 제가 주로 얘기했던 거는 넷펙스하고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코아시아 이렇게 세 종목을 제가 주로 얘기했죠. 넷펙스 한번 간단하게 볼게요. 오늘 그래서 많이 상승했어요. 넷펙스가. 일봉, 주봉, 월봉이죠. 간단하네요. 뭐 그냥 이렇게 1차 상승 후 2차 상승을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한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쪽이 아무래도 삼성이 계속 투자하니까 좋아지겠죠. 예, 넷펙스가 굉장히 그런 삼성과의 그런 벤더겠죠. 아마 1차 벤더. 예, 많은 수혜를 받나 봅니다. 넷펙스 내년에 기대 한번 해보죠. 예, 넷펙스였습니다. 이제 AD 테크놀로지가 있죠. AD 테크놀로지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예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이 주식도 이제 이런 박스권에서 상단을 돌파하려고 그러죠. 네. AD 테크놀로지도 이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주식들은 대체로 달리고 있는 주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차 상승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똑같아요. 긴 여기서 이제 조정 구간에서 여기 어차피 여기 박스권이라고 봐야죠. 박스권에서 이제 상방을 돌파하려고 하죠. 넷백스, AD 테크놀로지,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네, 코아시아가 있죠. 네, 코아시아도 오늘 좀 급등을 했죠. 시스템 반도체 관련 자회사가 있죠. 코아시아는 자회사가 있어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그래서 근데 코아시아는 바닥에서 올라왔네요. 네, 거의 뭐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데 과연 여기를 타고 이렇게 올라갈지 있는 데에서는 좀 얘기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코아시아 같은 경우 보시면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정이 좀 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랬다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코아시아 같은 경우는 같이 많이 올라간다면 올라갈 또 그런 여력은 또 많이 있긴 있네요. 주봉 볼까요? 예, 주봉 역시도 딱 뚫어놨네요. 월봉을 봐도 역시 뚫어놨죠. 예, 그러니까 코아시아도 어, 좀 시세를 줄 수 있는 조건은 됐는데 모르죠 여기서 얼마나 강한 힘이 나올지. 거래량 면에서 봐도 이제 이렇게 거래량이 좀 올라갔다 죽었다가 다시 이제 뜨죠. 그럼 다음 달에도 이것보다 더 올라가면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죠. 네. 코아시아였습니다. 네, 에이스테크 한번 보죠. 네, 오지 관련주 기술이 좋은 회사죠. 오지 관련주. 차트가 좋아요. 보면은 야mak야mak하게 지속적인 우상향을 하고 있죠. 네,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죠? 예, 이제 조금씩 기울기를 조금씩 이제 올리려고 그러죠. 예, 그래서 에이스테크도 이런 주식은 보유를 하시면 오지 관련 그러한 좀 회사인데 아무래도 기술력이 좋으니까 지속 상승할 확률이 높겠죠. 예, 그래서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완전히 다 벗겨놨네요. 이렇게 돌리면서 다 벗겨놨네요. 여기 주봉도. 그죠? 주봉도 다 벗겨놨어요. 한번 월봉도 볼까요? 월봉도 보죠? 이렇게 벗겨놓으면은 이게 정말 예술입니다. 오일선이 딱 걸쳐놨죠? 이 우상향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딱 보이죠? 에이스테크는 어쨌든 계속 좋아지겠네요. 시세가 끝나지가 않고, 일반적으로 보셔도 뭐 대충 이런 N자형 파동이 나오겠다, 뭐 이런 거가 느껴지죠? 에이스테크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테크였습니다. 네, 여태까지 조용히 숨어있던 대창. 네, 대창이 오늘 좀 급등을 했어요. 물론 종가에 좀 빠지긴 했는데. 차트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월봉을 이렇게 만듦으로써 이, 이 구간을 완전히 벗어났죠? 네,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다른 추세가 시작이 되죠? 음, 조금 이제 초에 조정이 올 수는 있겠지만, 대창은 어쨌든 우상향으로 갈 확률이 좀 높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수렴을 할 구간은 벗어났어요. 수렴은 안 할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되게 지루하게 움직이죠. 힘이 모이면. 그러니까 힘이 모이면 한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팍 가고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비철 금속과 관련돼서 또 이제 그런 게 황동이니 뭐 구리니 이런 거 가격 올라가는 그런 영향도 받기 때문에 음, 원래 추세가 최소한 요번에 시세를 준다면 한 이거를 돌파를 해줘야 되는데 한번 두고 보죠. 대창 참 기다리신 분들은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도 보고는 있지만 그게 아주 좀 비탄력적으로 움직인다고 말이죠. 갑자기 이렇게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대창이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겠죠. 한국 큐백입니다. 이게 이제 수전사 회사죠. 수전사. 그래서 뭐 말은 많은데 오늘 좀 올리더니 종가에 다 빼놨어요. 이런 주가 이렇게 단타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차트를 한번 해석해 보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근데 월봉상에는 이제 대충 뭐 이런 기울기를 어느 정도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급등을 준 것 같습니다. 음, 다음 달은 좀 기대가 되네요. 다음 달은 예, 기대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밴드 여기 하단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갈 확률이 높죠? 그래서 다음 달엔 좀 기대가 됩니다. 한국 큐빅이요. 근데 원체 이것도 주식수가 작아갖고 좀 이렇게 장난을 많이 쳐서 좀 머리가 아픈 주식이죠. 예. 하여튼 다음 달엔 좀 희망이 보이네요. 그래도 예, 한국 큐빅이었습니다. 알루코 한번 보죠. 알루코가 참 흐름이 좋죠. 오늘 같은 경우 알루코가 한번 차트를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알루코는 주봉상도 이렇게 조정이 다 끝났어요. 네, 조정이 다 끝났죠.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음, 일봉을 보시면 자 이렇게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됐죠. 네. 이거는 이제 변형된 패턴이라고 볼 수는 있죠.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작은 산이죠. 소산, 작은 산이에요. 급등 전에 작은 산을 만들었다가 이렇게 하회시켰다가 다시 올렸죠. 그래서 조만간 뭔가 여기서 좀 이렇게 가다가 뭔가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알루코는 단타를 많이 치긴 치는데 어쨌든 그 알루미늄 배터리 백 때문에 2차 전지에 들어가죠. 그것 때문에 시세를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납품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들어가면 예? 제가 그때 4,500원일 때 그랬죠. 이렇게 빠진 날 이때 4,500원일 때 그냥 박혀 있어야 돼요. 박혀 있어요. 박혀 있으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가 먹어요. 예, 언젠가인데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달이 다음 달이든 다다음 달 안에 뭔가 한번 주가 레벨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혀 있어야 돼요. 단타다 그냥 박혀서 나중에 어느 정도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되죠. 그게 알루코입니다. 알루코도 그런 은근히 이렇게 막 조정을 엄청 줬죠. 뭐 불사조님이 막 얘기했을 때 막 이런 날 조정을 많이 주긴 했는데 이렇게 눌러버렸어도 차트를 잘 만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알루코는 그냥 박혀 있으면 먹어요. 박혀 있으세요. 파워넷도 이제 전력 변환 장치부터 뭐 2차 전지 그 원통형 리튬 황인가요? 그저 어, 테슬라랑 같은 그런 배터리를 생산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에 이제 그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2차 전지로.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중요한 거는 딴 거 없어요. 이제 여기서 뭔가 기울기를 좀씩 이제 꺾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위로. 예.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채울 거야, 이 부분. 이 부분을 조만간 채우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상승 방향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단타를 치긴 쳐도 파운드도 이 구간에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 구간에서. 그냥 들어가서 박혀 있어라. 짱 박혀라 이거지. 그럼 파워넷도 먹게 됩니다. 파워넷은 짱 박혀 있으면 먹어요. 먹는다. 파워넷이었습니다. 그다음 i3 시스템 한번 점검해보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네, i3 시스템도 이제 바닥에서 차트를 좀씩 만들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그 어려운 고비는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이제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보유하신 분들은 좀만 더 버티시면 그래도 손해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i3 시스템이었습니다. 네, 링크 제니시스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 관련주죠. 제가 공장 자동화 관련주는 링크 제니시스하고 SB 시스템스를 밀고 있습니다.
그럼 링크 제니시스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아, 멋지네요, 멋져. 아주 멋집니다, 이거. 예, 이거 엄청난 조용한 수렴이죠. 예, 이거 되게, 이거 완전 질리는 그런 차트의 사람들은. 질립니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리고 주봉을 봐도 이제 살살 고개를 들죠. 살살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죠? 괜찮죠? 괜찮습니다. 링크 제니시스 괜찮아요, 지금. 괜찮고 계속 일봉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왔죠? 네, 일봉으로 보면 더 많이 올라왔어요. 링크 제니시스 다음 달 기대해 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네, SP 시스템스 역시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죠. 한번 찾아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얘네는 참 뭔가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런 시그널만 내보내고 올리진 않네. 뭔가 급등이 올 것도 같은데 말이야. 이거 또 도지도 나왔어. 또 주봉에. 뭔가 큰 계약이 있나? 응? 아주 차트가 좋게 가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렇게 수렴해주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예, SB 시스템스도 좋아요. 뭔가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줘요. 두 개, 링크 제니시스하고 SB 시스템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 뭔가 이런 주식도 레벨업을 해야 돼요. 그런데 미래 ING 한번 AS 할게요. 드디어 이제 일주일 만에 입을 엽니다. 일주일마다 요 주식 미래 ING, 대성 엘텍, 원품물산은 일주일마다 입을 열게요. 그래야지만 될 것 같고, 밑에다가 그 종목명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종목명을 밑에다가 안 쓰면요, 아무래도 그냥 와서 보는 사람까지 해서 최소한 제가 1000명 정도나 1000명이 넘거든요. 만약에 제대로 광고가 되면. 저는 광고를 아무것도 안 해요. 쓰는 건 이 밑에 여기 이제 제목란에 씀으로써 그걸 보고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는 그 부분이거든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들어오고. 근데 이 부분을 안 쓰면은 저는 그러니까 구독률이 한 500에서 600, 한 500으로 반으로 떨어져요. 저는 솔직히 조회수에 대한 뭐 그런 거는 손실이 나는 거죠, 어차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도 잘 안 들어와요,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감수하겠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한, 그래도 시세를 줄 만한 주식들과 이런 거를 조용히 한번 이끌어 가보고, 그래서 요번에 조용히 서로 같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출이 최대한 안 되게끔 하기 위해서, 만약에 여기에 이제 종목들을 제가 오늘도 23~24개를 올릴 건데, 빨리빨리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넘기기 위해서. 그래서 보고 싶은 게 있다면 보시면 된다고. 이거를 종목명을 쓰면은 우선 당분간은 노출을 좀 덜 시키기 위해서 안 쓸 겁니다. 그런 줄 아시고 좀 불편해도 서로 이렇게 조용한 작전을, 조용한 새벽의 작전,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감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미래 ING 같은 경우도 노출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한번 차트 볼게요. 일봉, 주봉, 월봉이죠.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다음 달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떴죠. 네. 주봉도 보면 막 흔든 것 같아도 이 꼬리를 다 채웠죠, 거의.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뭐 완전히 이걸 못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할 수도 있죠. 그럼 다음 주에 수렴하면 여기서 돌겠죠, 여기서 요만큼 돌겠죠. 네. 다음 주는 이렇게 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일선 쫓아오고. 그렇지만 이렇게 갈 수도 있다. 네.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그러니까 미라엔진은 지금 예민한 거예요. 그렇죠? 거래량도 갑자기 붙고요. 일봉 보시면 어쨌든 이 긴 봉을 만든 다음에 거래량은 좀 죽었지만 이 부분을 다 채웠죠. 네. 채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다시 꺾고 이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재료가 나올 시기도 됐고 그래서 오늘 여기 모회사 같은 경우 오늘도 한 6% 이상 상승을 했죠. 네. 뭔가 지금 두 회사가 같이 하는 일을 조만간 발표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음,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시세를 줘요. 빠르면 다음 주고 늦으면 다다음 주예요. 예, 차트가 주봉상 그렇네요. 예, 미래 ING였습니다. 어쨌든 기다리세요. 그리고 미래 ING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뭐 좋은 호재가 있어도 그 주가가 안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사실은 좀 목표가가 누가 말했듯이 저도 좀 높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적정가를 얘기하는 것 뿐이지 사실은 목표가가 높아요. 그래서 나중에 상승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미래 ING였습니다. 예, 대성 헬텍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보시면 대성 헬텍도 누가 결국에는 이제 보합을 가려고 거의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리 한 거예요. 그겁니다. 그리고 일봉을 보시면 이 거래량 면에서도 거의 이런 식으로 딱 맞춰갔죠. 예, 이렇게 거의 맞춰가다가 이틀 정도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죽여놓은 거죠. 예. 이렇게 거래량을 이렇게 이쁘게 그리는 거는 엄청난 조직이 뭔가 이거를 그러니까 세력이 이거를 뭐 주가를 조작한다 뭐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은 드시죠? 예, 이런 거 보면 조작하고 있는 거야. 거래량이 점층적으로 늘게 하고 있죠. 조작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제 이렇게 됐다 음봉으로 뺐다가 여기서 다시 이렇게 좀 됐다가 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끝났죠. 이건 다음 주에 슈팅도 가능하고 막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요. 저는 솔직히. 근데 대성 엘텍도 1월 11일 날까지 매각 발표이기 때문에 오거레일 남은 거예요. 오거레일. 그죠? 여기 JP모건 헬스케어처럼 오거레일이 남았기 때문에 만약에 매각이 되기 전에 요 전에 뭔가 올려놓는다면 어쨌든 다음 주는 계속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서 최소한 이 가격대든 어디든 이 위에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 다음에 매각이 발표되고 더 올릴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대성헬텍은 다음 주에는 계속 상승을 해야 돼요. 상승을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까지 버티신 분들은 축하드려요. 어쨌든 더 높은 가격에 팔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대성헬텍은. 잘 버티셨어요. 그래서 거래일을 따져봐야지. 5거래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매각이나 뭔가 기사가 나온다면 대성헬텍은 뭐 거의 매일 상승해야 돼요. 상승. 얼마를 상승할지 몰라도 계속 상승해야 된다. 대성헬텍 축하드립니다. 자, 원풍물산도 제가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근데 원풍물산은 뭐 간단한 거죠. 뭐 지금 현재 간단하죠. 나중에 보니까 이게 간단한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저도 여기서 속았어요. 여기서 딱 뚫어나갔고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고를 한번 파고 고를 뭐 요거 맞고 다시 이런 식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고를 메꾸겠죠. 고를 메꾼 다음에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원품물산도 그죠? 이 고를 메꾼 거예요. 그리고 이 세력주 같은 경우는 그 월봉을 보시면요. 여기 딱 걸쳐놨죠. 요거. 네, 걸쳐놨으니까 다음 달에는 상방밖에 없다는 거죠. 상방. 위로밖에 갈 수가 없다. 여기 갈지는 몰라요. 그건 이제 대응의 영역인데 어쨌든 상방이다. 네? 월봉을 보면 어쨌든 상방이에요. 월봉물산은. 네. 그러니까 들어왔어야지 오늘 같은 경우. 여기서 그냥 뭐 장난치려고 하루 겁주려고 하회를 잠깐 시킬 수는 있지만 금방 복귀가 된다고 원품물산. 그 원품물산은 그 뭐 낼마다 뭐 그것도 있겠지만 LED 관련돼서 뭔가 이제 이게 지금 법인을 만들었잖아요. 사장이 만들었죠. 작년 5월에. 작년 5월에 만들었어요, 법인을. 그러면 상장법인 한마디로 사장, 대표가 딴 주머니를 찰 수가 있어요, 딴 주머니를? 어차피 회사에서 투자해서 그 썬다이오드가 투자하고 그래서 12년, 13년 정도 연구해서 뭔가 나와서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자회사로 이제 갖다 붙이려고 그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장은 뭐냐면, 자, 상식적으로 우리가 5월에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통과가 됐어, 5월에.
그러면은 적어도 12월 안에는 뭔가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개업식을 하든 뭘 하든 오픈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장이 왜 올해까지 예상을 깨고 왜 이거를 오픈을 안 했겠어요? 네? 사실은 이 기간이면 굉장히 길죠. 상식적으로 이렇게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지금 뭔가 이 작전을 짠다고 작전. 그러니까 주식 장사를 하는 회사 사장은 매출은 없고 뭔가 이런 한번 뭔가 조금 호재성 이런 거 갖고 작전을 짜는 거라고. 그래갖고 이제 주가를 조작하려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뭔가 이 호재가 조금 있을 때 뭔가 전환사채를 또 발행한다던가 그러면서 수혈을 또 더 할 수도 있겠지. 아니면 뭐 투자를 해서 뭐 미래를 대비해서 뭔가 공장을 뭐 또 시설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짱구를 굴리는 거야. 지금 머리를 굴리는 거라고 사장이. 그러니까 이 사장은 계속 이 자기 주업인 옷 장사를 해서는 계속 적자잖아요. 인건비도 안 나온다고. 자기네 월급을 받으려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이렇게 자꾸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수혈. 그러면 전환사채를 받으면 자꾸 주식이 많아지니까 주식이 무거워지죠? 그래서 주가가 못 간다고 많이. 그러니까 이 사장님은 지금 짱구 굴리면서 뭔가 그런 기획을 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뭐 이렇게 하고 뭐 얼마에 발행하고 막 이런 걸 조정하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어쨌든 이 호재로다가 주가를 좀 올라갈 수 있겠는데 많이 기대는 안 하는 이유가 만약 그런 게 없다면 주가가 많이 갈 수도 있어요. 최소한 조금 그래도. 근데 사장이 자꾸 짱구를 굴리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는 이 회사가 어떻다라는 걸 대충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근데 경영자인 마인드에서 봤을 때 60이 넘은 어떻게 보면 손자도 있는 사람이 예? 주식 장사를 하려고 이렇게 맨날 뭐 모여서 회의하고 예? 이게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작질을 하는 건데. 예? 한편으로는 좀 불쌍한 부분도 있어요. 예. 나이 먹고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오너, 대표이사 이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파렴치할 수가 있다는 거지. 회사를 살리거나 뭔가 수입은 없는데 돈을 만들어서 회사를 유지하고 뭔가 인건비도 주고 그런 유지비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짱구를 굴리는 거지. 사실은 가장 좋은 모습은 뭔가 투자를 해서 그 회사가 뭐 가치가 올라가서 그걸 회수하면서 주가가 오르던가 아니면 매출이 올라서 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그냥 주식 장사를 하는 거지 장사. 주식을 어떻게 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돈을 만들고 그러니까 비전은 없는 회사지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적자만 내고 그러니까. 그럼 빨리 탈바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볼 때는 나는 조금 이 사장님은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좀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도 많으신 분이 뭐 맨날 모여서 뭐 같은 거 뭐 이렇게 어떻게 할까? 왜냐면 지난번 렐마다가 나스닥 상장될 때도 그거 팔아먹으려고 계속 윗꼬리를 이렇게 몇 번을 달았는지 몰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달면서 고가 4천 원대 팔고 뭐 이렇게 팔려고 이런 조작질들을 한다고. 그럼 사람들이 이제 가나보다 하면 또 이렇게 빼. 또 다음 달에도 가나보다 하면 이렇게 빼. 이거를 네 번인가 했던가 그래요. 그러니까 사장님이 짱구를 굴려서 한 게 결국 이 꼬리 윗꼬리 달면서 팔아먹는 거 이거. 전환사채를 또 그렇다고 싸게 팔아줄 수는 없잖아. 근데 팔면 또 제자리, 팔면 제자리, 팔면 제자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쭉 흐르는 거죠 밑으로. 그래서 뭐 그런 회사예요. 네. 그래서 크게 기대는 안 하고 요번에 뭔가가 그런 게 나오면 정리하고 다른 회사로 가야죠. 우선은 실적이 없어 실적이 계속 적자. 그 자기네들 월급은 계속 몇 억씩 1년에 타먹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다 빨아먹으면 좀 불안한 부분은 있어요, 사실.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습니다. 사견입니다. 하여튼 씁쓸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품물산은 그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이렇게 골을 판 거죠, 골. 일봉상 보면 이게 골을 한번 봤죠. 그죠?
급등 전에 주식은 이렇게 골이나 산을 만든다고 그랬죠. 그럼 또 골판 주식을 또 한번 볼게요. 오르비텍도 한번 보세요. 오르비텍도 보시면, 자, 골을 팠죠? 네, 골을 팠어요. 그죠? 골을 한번 팠죠? 골을 메꾸고 있죠. 자, 원풍물산, 오르비텍. 이 골이라는 건 결국 가격 조정을 해준 거죠. 조정을 준 거예요. 가격 조정. 자, 네오팩트 전자약 관련주죠. 근데 이제 재무가 너무 안 좋죠. 네,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자, 이것도 엄밀히 따지면, 골을 파죠, 다시. 이걸 무너뜨리고, 골을 파죠. 보세요. 골을 팠죠? 그 대신 이렇게 완만하게 파니까, 이렇게 올리겠죠, 이렇게. 그죠? 완만하게 파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변형이 돼도, 급등 전에 뭔가 골을 판다는 거죠, 골을. 그러면 자, 산을 판 거, 산을 판 주식 한번 볼게요. 자, KPTU죠. 제가 아침에도 얘기를 해드렸죠. 일봉, 주봉, 월봉이죠. 근데 일봉도 보면 오늘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자, 이렇게 가다가 산을 파죠. 산을 파는데 여기서 저점을 주려고 그러는데 여기까지 내릴 수도 있어요. 그건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돌리려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주식이 과매수 구간, 그러니까 적정 주가를 올라가서 과매수 구간, 과매도 구간이 온다. 그리고 다시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 이 이론이 있는데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산을 만들거나 골을 만든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이런 패턴이 많다는 거죠. 여기 이제 수많은 변형이 있다는 거. 변형. 그래서 이런 게 머릿속에 박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네오팩트 아까 제가 금방 지나가면서 얘기했지만 이제 네오팩트 같은 경우는 전자약이 1월 달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주는 좀 아닌 것 같고 둘째 주부터 매수를 고려해서 전자약이 허가가 났다 하면은 그때쯤 시세 줄 때 빠져나오면 된다. 그렇지만 3, 4월까지 보유하는 거는 반대다. 네오팩트. 왜 그러냐면 재무가 안 좋아서 혹시 관리 종목이 갈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KPTU 같은 경우는 알루코 지분을 20% 갖고 있기 때문에 알루코가 조만간 이제 알루코가 급등을 한다면 그거에 따라서 KPTU도 급등을 할 거다. 지금도 2분의 1로 저평가된 상태이다. 유가증권은 이제 현금이랑도 같은데 유가증권, 알루코 유가증권을 600억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KPTU의 시총은 겨우 한 400, 이제 한 400억도 안 되죠. 아직도 300억 된 것 같은데. 302억. 302억밖에 안 됩니다. 아직도 한 더블은 그냥 가도 돼요. 거기다 급상승까지 하면 이 600억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KPTU도 굉장히 안전한 주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교육자료 같은 경우는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조금 올려드리고요. 어쨌든 올 한 해 수고했고요. 여러분들은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어차피 주식에서 어느 정도 궤도까지 올라가려면 이 노가다 과정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규칙적으로 여러분들 고3을 인문계 나오신 분들은 이제 고3을 겪어봤죠. 고3 아니면 또 뭐 자격증을 따시는 분들도 공부를 한때 좀 열심히 했겠죠. 이럴 때 이때는 이제 우리가 순수하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게 되는 원동력은 이제 규칙적인 그런 뭔가 패턴에 의해서 생활을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직장을 다니거나 뭐 일을 하고 그러는 분들은 저녁에 뭐 아침에 1시간 아니면 그리고 저녁에 뭐 1시간 이런 식으로 규칙적으로 주말에는 조금 더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이렇게 보는 주식이 어떻게 흐르나 그래서 매일 보는 주식도 모아두고 새로운 그런 변화가 있는 주식도 모아두고 그러면서 좀 책도 보고 그러니까 이러한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섹터별로 분류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식도 습득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 결과적으로 그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 축척의 과정이 없는 사람은 모래알같이 이게 금방 이렇게 탑을 쌓다가 금방 우르르 무너져요. 우르르. 그래서 이 탑이 그냥 무너진다고요. 바로. 이 축척 이렇게 계속 영어 공부하듯이 이렇게 한 단계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주식이 투명하게 보여요. 마치 엑스레이로 보는 것처럼 아 이렇구나 막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주식은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세력의 입장에서. 초보나 주식을 몇 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100점 100패예요. 자기의 그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걸 딱 세팅해 놓고 이 성격으로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지. 세계 경제가 뭐 어떠니까, 뭐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뭐가 올라간다. 근데 비합리적인 요소에 움직이는 것도 큰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는 게 주식이기 때문에 이 비합리적인 요소도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하려면 이 시장에 맞게끔 자기가 유연성 있게 여기 대처하고, 한마디로 세력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간단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를 줘요.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실적이 올라간다는데 왜 주가가 자꾸 떨어지지? 이런 합리적인 생각만 하다가 골로 가는 거지. 뭐. 여기에는 다른 변수가 있다고. 응? 간단하게 얘기해서 내가 여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잡으니까 내가 그냥 물량으로 밀겠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직 재료가 나오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밀든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하나씩 탈출한다고. 여기서 이렇게 던지면 잡겠다 이거지, 세력은. 그리고 만약에 이때 나올 수 있는 좋은 공시가 있어도 회사랑 얘기를 해서 세력이 지금 매집이 안 됐어요. 조작을 못 하겠습니다. 3개월 후에 하죠. 그럼 이제 이렇게 3개월 후에 더 연기시켜버리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뭐 계약이나 이런 거 발표야 뭐 한 달이나 뭐 반년 미는 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작질이 일어난다고 주식은. 그러니까 절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예? 그러니까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또 이 댓글 달거나 그런 걸 봐도 그런 게 티가 나. 왜 그러냐면 내 입장을 이해를 해준다면 그렇게 물어보질 않을 텐데. 내가 만약에 지금 방송을 여기서 했어요. 그래서 대충 이럴 겁니다 했는데 그 종목에 대해서 또 물어봐. 나는 여기서 내가 얘기한 거는 이만큼만 얘기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번외 거를 막 자기는 궁금하다고 계속 물어봐. 나는 대답을 그냥 공평하게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어쩔 때 깊이 있게 얘기할 땐 다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하면은 세상이 편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고요. 올 한 해 참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 뭐 하락장이 오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경제 사이클로 봤을 때는 내년에 분명히 이제 하락 국면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불황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항상 유동성 그리고 부의 그 집중, 부가 한 몇몇에 집중되고 이러한 양극화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소비가 줄어요. 소비가 줄면 그 불황의 늪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선진국과 후진국 차이에서도 그렇고 나라 안에 그 빈부격차가 커짐으로써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경기 침체는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침체 오는 거는 거의 99.9%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하고 항상 주식을 할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보따리를 바로 싹 사서 도망갈 준비를 항상 하시라고. 탈출해야지 뭐 어떻게. 폭락할 것 같으면 탈출해야지. 근데 그게 언젠지는 참 아리까리하죠. 3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6월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폭락을 해도 이렇게 폭락을 뭐 어쨌든 이렇게 하든 뭐 이렇게 뭐 한번 이렇게 올려주고 하든 예? 이 기간이 딱 뭐 한 달 이르진 않는다고요. 이 기간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가는 기간. 그래서 제가 이 기간이 내년 이맘때일 수 있다 이거죠. 바닥이. 이 기간은 만약에 3월이나 6월에 시작됐다면 어쨌든 3개월든 6개월은 이제 이렇게 빠지는 기간이라는 거지. 그다음에 이제 바닥에 오는 이렇게 장기 한 3, 4년 이렇게 바닥을 기는 시기는 한 내년 이맘때나 11월이나 12월 뭐 이때일 확률이 높다 이거죠. 아니면 조금 더 가면 뭐 그 다음에 2022년에 1월이나 2월일 수도 있지. 요거는 픽스된 게 아니니까. 좀 대충 이렇다라고 저는 예상하고 사람들이 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여튼 내년엔 재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기 전에 서로 좀 멘탈도 좀 다지고요. 멘탈도 좀 다지십시오. 어떻게 계속 게시판에서 상 간다고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게시판에서 이렇게 나치판 역할을 해주진 않습니다. 네, 거긴 물론 뭐 다 나쁜 사람들은 아닌데 그렇다고 그걸 또 믿기도 좀 그래요. 어차피 얼굴도 안 본 사람들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결국 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잘 알아야 된다. 저도 믿지를 말고 그 누구도 믿지를 말고 본인이 어느 정도 이런 그 기준을 잘 잡아서 시장에 맞게끔 변화돼서 이렇게 헤쳐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을 믿어야 되죠. 또 본인을 너무 못 믿은 사람은 과감히 배팅을 해야 될 때 배팅을 못 해요. 자신을 못 믿어서 불안해하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적의 시간을 갖고 자기만의 이 멘탈도 강하게 하고 이런 좀 지식들도 그렇고 이런 뭔가 자기가 좀 강해져야죠. 예? 주식을 좀 많이 아는 강한 사람이 돼야지. 그죠? 잔소리는 여기까지고요. 올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내년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그런 교육 자료가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요일이든 조금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